네, 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이신지 첫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첫 종목은 우리기술 가지고 왔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제어 계측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어 계측 관련된 기기들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죠. 전철이나 지하철에 네. 플랫폼 스크린 도어라고 그래서 그거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는 방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 경우가 한 37.8%,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 부분, 그다음에 아까 플랫폼 스크린 도어 그 네. 부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스템, 원전 스크린도어, 방산,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원전 관련 수출 기반으로 매출 성장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실 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를 보시면은 네. 그 CPU 같이 운전을 제어하고 계측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이 워낙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입해 왔는데, 우리 기술이 천고만고 끝에 2012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MMIS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2012년 이후부터 지어지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MMIS 부분이 우리 기술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놀 1, 2호기뿐만 아니라 세아놀 3, 4호기가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031년,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시나롤 3, 4호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시나롤 3, 4호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한 530억 정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일부 매출이 가시화될 것 같고, 2026년부터 네. 그 시나롤 3, 4호기에 대한 MMIS 부분이 매출로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점프업이 되는데, 그 원자력 관련된 수주 잔고만 작년도에 635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로 바탕으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원전 매출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원전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산화하고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들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잠깐 환경 좀 말씀드리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타부시를 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의 지속 가능성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원전 또에 대한 부분을 부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15년을 내다보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네. 2년마다 발표하는데 4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2기 이상의 원자력이 새로 건설되는 부분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SMR도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자력 수주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우리 기술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달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네. 업무 보고 할 시 우리는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2027년도에는 원전 수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원전 수출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하반기 내년도에 반영되면서 원전 수주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원전 관련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환경들이 원전이 확대될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의 지속성이 있으면서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산화된 기술로 통해서 이미 매출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또 유망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그 올해 방산과 그리고 아까 스크린도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도 매출 성장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신다고요? 그 방산 부분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방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DS 100% 자회사인 우리 DS하고 우리 HQ가 있습니다. 우리 네. DS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등을 장갑차에 부착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주목해서 볼 회사는 우리 HQ인데 우리 HQ 같은 경우에는 그 K2의 전차가 네. 하는 로드힐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K2 전차가 지금 계속 뭐 폴란드랑 수출도 있고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로드힐 부분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매출도 껑충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DS도 있지만은 우리 HQ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의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되면서 매출이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플랫폼 스크린도 예. 부분에서는 2019년도에 브라질 항으로 5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매출이 본격 잡히기 시작했고 올해도 그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트로의 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상파울로 2호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지금 수주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가시화되면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에서도 매출이 잡히면서 이익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주 기대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이 브라질 쪽 수주 소식이 들리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들은 없을까요? 그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이제 원전에 대한 매출이 좀 작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주들은 다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주도 없고 매출도 적어서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이게 속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가 제가 생각해보다 또 느릴 수도 있고 또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컴텍 종목 가져왔습니다. 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솔루션 부분을 납품할 뿐만 아니라 우주 이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상국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우주와 지구가 이제 교신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게 컨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국 구축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은 그 이제 민간에서 유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은 위성들은 이제 정부 관련해서 위성을 쏘고 그래서 위성의 종류는 관측 위성하고 통신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해서 우리가 뭐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성 중계를 하기 위해서 통신 위성을 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국의 통신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위성 사진을 전송해서 날씨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 지상국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정부 주도에 했기 때문에 한정돼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위성이 워낙 많이 쏘아서 올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성 영상에 대한 활용하는 니즈가 기업뿐만 아니라 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거 뭐 컴퓨터만 잘 조종하면은 그 지상국이 받는 데이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글란드 스테이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지상국형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 지상국의 각국에 지상국을 조그만 것을 설치해서 민감형 지상국이죠. 큰 돈 안 들이면서 조그만 거 네. 설치하면서 그거를 기업들한테 이거를 쓰게 되면은 가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시장 규모가 넓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컨택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니즈라든지 개인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상국을 컨택해서
데이터를 뭘 받아볼 수 있는, 그다음에 전송 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서 한 9개 국에 10개의 조그만 지상국이 설치돼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출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상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5개 정도 되니까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상국에 대한 유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도 작고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투자를 하면서 그 다른 위성들, 그러니까 자체 위성이 아니라 다른 위성들에 대해서 그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한 5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개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성 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상국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할 이제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고객 수를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 개선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지상국의 유지 비용이 작기 때문에, 고정비가 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컨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고객 수를 얼마나 확대시키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우주 산업 관련해서, 특히 우주 산업의 다운스트림 관련해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그 컨택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스몰캡 전략 오늘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